첫 번째, 다른 자랑 다 하더라도 돈 자랑은 하지 마라. 사람들은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든 간에 돈 자랑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곁에는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돈을 잃거나 친구가 투자하라고 했다가 돈을 잃는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자랑하는 상대방에게 꽤 많이 베풀면서 자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다. 만일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를 잃거나 돈을 안 빌려줘서 친구를 잃거나 친구가 돈을 갚으라고 해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할까봐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다 돈 때문이다. 돈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돈 자랑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만 알아도 인간관계에서 크게 실수할 일은 없다. 두 번째, 남들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지 말라. 인간은 신의 완벽함을 갖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각자 내면에 감춰진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완전함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런 약점을 말로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문제는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약점은 깊은 바닷속에 묻어두고 절대로 남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 그 깊은 바다에서 절대로 약점을 건져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 약점이라 함은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혹은 학교에서의 사건 등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말한다. 나의 치부 혹은 약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너만 알고 있어야 해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미 내 입 밖으로 벗어난 말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주인 없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 입에서 벗어난 나에 대한 비밀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살이 붙게 되며 결국 처음의 약점을 넘어서게 된다. 소문은 자연스럽게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때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도파민이 남의 비밀을 뜯어내거나 험담에 참여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비밀을 다시 전할 때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 재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소문은 소문을 낳고 말도 안 되게 과장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스스로를 위해 결코 약점을 남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현재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비밀을 내 마음속 한구석에 놓고 영원히 잊어버려야 한다. 남들이 나에게 비밀을 말했다는 것은 나에게 신뢰를 준 것이다. 하지만 그 비밀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가족, 친구, 동료 또는 그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폭로하거나 이용하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비밀은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어떤 비밀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비밀을 공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그러므로 비밀을 들은 후에는 그것을 잊고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타인의 비밀을 약점 삼아 협박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남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들은 비밀은 최대한 빠르게 잊고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나만의 신념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 그러나 이 신념과 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나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이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같이 대화를 하되 결코 강연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특히 정치 얘기는 여러 정당이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또한 예민한 청소년기의 자녀 혹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신념과 철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과거의 상처를 말하지 말라.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아픈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다. 또한 과거에 내린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지금까지 후회하며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의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현재가 지남과 동시에 과거가 되어버리곤 한다. 우리가 과거의 한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과거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후회를 버리고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회하고 반복해도 소용이 없다. 대신 과거의 실수를 바탕으로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를 돌아보고 다음부터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후회할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여전히 배울 점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더 이로운 선택이다. 또한 과거에 내린 선택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그때 내가 한 선택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과거에 내린 선택이 후회된다는 것은 현재의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그만이다. 후회할 시간은 아깝다. 젊음은 금방 사라진다. 여섯 번째, 가족의 사연을 말하지 마라. 인간은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다. 우리 자신 또한 사연이 많고 부모, 형제, 자녀들 역시 사연과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비밀을 훔쳐보거나 과도하게 추궁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남에게 공유하지 않는다. 가족 사이에서도 하나하나 사적인 사연을 캐묻지 말고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스스로 도움을 건네주기 위해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가족 간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결국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며 가족을 욕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곱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떠벌리지 마라. 우리는 모두 축복받은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자랑스럽게 과시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재능을 남들에게 알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하고 일부는 자신의 도움을 청할 것이다. 또한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올 때 그 빛을 잃어버린다. 진정한 가치 있는 자랑거리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때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거창하게 포장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크게 감사하고 감동할 것이다. 여덟 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남들에게 얘기하면 그 목표를 더 열심히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누구나 삶 속에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목표를 말한 후에 목표가 이루어졌는가? 아마 아닐 거라 생각한다. 한번 정한 목표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여기저기 말하다가 결국 지금은 목표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다면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도록 하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목표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한국의 속담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물길은 그저 하나인데 사공이 많아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지시하고 간섭하면 결국 목표했던 목적지까지 갈 확률이 낮아진다. 즉,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외에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다. 사람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상대방의 조언조차도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바로 우리 자신밖에 없다. 매 순간 선택과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한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마음먹은 목표를 말하게 되고 그 목표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뇌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한다. 우리가 성공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일으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에 소홀해지게 되며 결국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남들에게 정 말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난 후에 말하도록 하라. 목표를 정하고 실행도 하기 전에 남들에게 목표를 선언하면 그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고 그게 아무나 되겠어. 혹은 그건 서울대는 나와야 가능해라는 식으로 당신의 목표를 불가능한 일로 치부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전에는 결코 남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묵묵히 혼자 걸어가야 한다. 9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널리 베푼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진정한 보시는 베풀고 난 후에도 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의 행동이다. 하지만 이런 보시는 정말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남이 보는 앞에서라도 베푸는 행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니 남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풀어도 좋다. 어차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오늘따라 좋은 일을 하고 싶어 남을 도와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서 친구나 애인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자랑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좋은 일을 해놓고 욕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행동 때문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기고만장하고 오만해 보이게 된다. 만일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저 베풀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빛을 발하는 법이다. 베푼 선행은 베푼 순간에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빛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나의 선행이 멋있어지려면 내 입에서 나의 선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 나의 선행을 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는다 해서 입이 근질거린다고 말하지 말라. 언젠가 알려질 것이 분명하고 적어도 세 사람은 알고 있으니 말이다.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 나의 도움을 본 사람, 그리고 도움을 준 나 자신 말이다.